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2급 실무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이번에는 조회하래요. 조회. 그래서 자, 상반기 동안 지출한 1월 1일서부터 6월 30일이다 라고 했고요. 이자 비용은 모두 얼마인가? 이자 비용을 물어봤어요. 어디로 갈까요? 1월 1일서부터이기 때문에 지금 얘는 자, 계정별 원장에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셔도 돼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도 보실 수 있고 일개표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일개표, 월개표에서도. 그러니까 아무 장부나 들어가셔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 계정별 원장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계정별 원장 들어가셔서 01월 01일서부터 06월 30일까지 이자 비용이라고 그랬으니까 FE 이자 비용. 그러면 951번 확인되셨죠? 그럼 951 한 번 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누계 이렇게 나와요. 누계. 이해가 되실까요? 네, 1월서부터 해서 총 누계. 그래서 28만 5천 원 정답입니다. 28만 5천 원. 이렇게 정답. 합계잔액 시산표로 가볼까요? 네, 자, 컨트롤 엔터 합계잔액 시산표. 이번에는 6월로 갈게요. 6월까지. 그럼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 이자 비용이 이렇게 보이시겠죠? 28만 5천 원입니다. 자, 또 컨트롤 엔터 눌러서 손익계산서로 가볼까요? 손익계산서, 네, 06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자 비용 28만 5천 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컨트롤 엔터 1개표. 1개표 01월 01일서부터 06월 30일까지. 그럼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이자 비용 28만 5천 원. 네. 1월 1일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어떤 장부를 가셔도 다 동일한 값을 계산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 있는 날짜가 2월서부터다. 2월서부터다. 그러면 계정별 원장하고 1개표에서만 확인이 가능해요. 이렇게 두 개만. 합계잔액 시산표랑 손익계산서 이 둘은 무조건 1월 1일서부터예요. 1월 1일부터 나왔을 때는 이 두 개에서 우리가 보실 수 있는데 1월 1일이 아닌 경우에는 계정별 원장하고 1개표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5월 중 당좌수표 발행에. 자, 당좌수표는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 그런데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나가겠죠. 그래서 당좌예금 대변을 보셔야 합니다. 대변. 요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5월에 당좌예금. 그럼 얘는 어디 갈까요? 계정별 원장 들어가 보시면 될까요? 네, 계정별 원장. 들어가셔서 자, 5월이라고 했으니까 05월 1일서부터 05월 31일까지 당좌예금 102번이에요. 그러면 수표 발행한 거 이렇게 두 건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600만 원이 정답입니다. 선생님, 일개표에서 안 나오나요? 나올 것 같아요. 자, 컨트롤 엔터 1개표 들어가 볼게요. 1개표 5월이라 했으니까 05월 엔터 05월 엔터. 그러면 여기 이렇게 당좌예금 나오죠? 네, 당좌예금 대변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개표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찾아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상품 매출이 가장 많은 달, 그리고 가장 적은 달의 차이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1월서부터 6월까지 이렇게 큰 달, 작은 달을 물어보게 되면 큰 달, 작은 달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총계정 원장에 가셔서 지금 상품 매출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총계정 원장으로 가볼게요. 컨트롤 엔터 총계정 원장. 01월서부터 06월까지고요. 상품 매출이니까 FE 상품이라고 치면 상품 매출 401번이네요. 401번.
이렇게 하면 1월서부터 6월까지가 나와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달은 3월 달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큰 달 6,700만 원. 6,700만 원 마이너스 차이를 물어봤으니까 작은 달, 제일 작은 달이 어딜까요? 5월 달이 제일 작은 것 같아요. 2,760만 원. 맞나요? 네. 그래서 2,760만 원 만큼을 빼주시게 되면, 네. 빼주시면 2,000, 4,000, 3,940만 원인가요? 네. 3,940만 원만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달, 작은 달 물어보면 무조건 총계정 원장에 가셔서 조회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풀어봤는데,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입력하실 때 항상 이론 문제 답안 작성 가셔서 창들을 다 닫아야 돼요. 열려있는 창들을 모두 닫고, 그리고 이론 답안 작성 들어가면 우리 앞에 이론 문제 풀었으면 이론 문제 정답 체크 여기다가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실무 조회한 거. 첫 번째 거 우리 얼마였죠? 첫 번째 거 28만 5천 원. 네. 원자 따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얼마였나요? 우리 아까 600만 원이었나요? 네. 600만 원. 그리고 세 번째 거는 3,940만 원. 3,94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닫기 하신 다음에, 그리고 답안 저장 반드시 해 주셔야지 채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상반기 중 1월에서 6월이라고 했어요. 기간이 엄청 중요한 거고요. 수수료 비용 지출액. 가장 많은 달의 지출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우리가 큰 달, 작은 달 물어보면 무조건 어디로 가면 되죠? 총계정 원장. 여기에서 우리가 큰 달, 작은 달.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많은 달 1월에서 6월이라 그랬어요. 그쵸? 네. 그러면 프로그램에 컨트롤 엔터 총계정 원장 가셔서 1월부터 6월 네. 보시면 되겠고, 수수료 비용 F2 눌러서 수수료 비용 800번대입니다. 800번대 수수료 비용, 그러면 831 한 번 더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네, 눈에 보이네요. 그냥 바로 4월. 맞죠? 그리고 100만원. 잔액은 누적이에요. 누적이니까 이달에 쓴 건, 발생한 건 차변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100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100만원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은 4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 라고 했고요. 미수금 회수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미수금은 자산이죠. 엄청 어려운 문제인데, 회수했다는 얘기는 자산이 없어져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회수는 대변을 보셔야 해요. 미수금의 회수액은 대변. 총계정 원장 들어가셔도 되고 아무 데서나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총계정 원장에 예를 들어서 미수금이다. 그러면 4월서부터니까 04월 1일서부터 04월 30일까지 미수금 조회해 보시면 대변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변 350.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쵸? 아니면 얘를 따당 눌러주시면 계정별 원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대변 이렇게 세 거래, 4월 달의 거래가 다 대변 거래밖에 없네요. 친절하게. 차변도 있고 대변도 있으면 여러분들 헷갈리실 텐데, 그래서 미수금 자산인데 회수했다란 얘기는 자산이 없어져야지 되는 거니까 대변을 보셔야지 된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금액은 350만 원이었나요? 네, 350만 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네요. 5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라고 했고요. 거래처 나왔으니까 거래처 나오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거래처와 가장 적은 거래처 금액 차이를 물어봤어요. 가장 적은 거래처. 그래서 많은 거래처와 적은 거래처. 그러면 5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 일단 거래처 원장으로 갈게요. 거래처 원장.
거래처 원장에 가셔서 5월 말 현재니까 뭐 상관없어요. 05월 1일서부터 05월 31일까지 치셔도 되고 외상 매출금 엔터 이렇게 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1월 1일서부터 쳐도 돼요? 네, 됩니다. 그래도 똑같이 나와요.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거랑 적은 거는 잔액을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하면 제일 적은 거래처, 제일 많은 거래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차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럼 1,500에서 50만 원만큼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45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렬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 잘 확인하시고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는 100만 원, 350만 원, 1,450만 원 이렇게 찾았는데 메인 화면에 이론 답안 우리 이론 문제 풀었겠죠? 창들을 다 닫아야 돼요. 창들을 다 닫고 자, 창들을 다 닫고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들어가셔서 이론 문제 푸른 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답을 순서대로 잘 체크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실무 답안 첫 번째 거 100만 원 그 다음 두 번째 거 350만 원 세 번째 거 1,450만 원까지 입력해 주시고 닫기 눌러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론 답안 꼭 체크해 주셔야지 돼요. 네, 닫기 해 주시고 마지막에 USB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 말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이 가장 적은 거래처와 금액은 거래처 나왔으니까 우리 무조건 어디 가면 돼요? 거래처 원장. 네, 거래처 원장의 외상매입금 몇 월로? 4월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거래처 원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거래처 원장. 4월이니까 공사 엔터 계정 과목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엔터로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4월 말 현재 잔액이 가장 적은 그랬으니까 여기서 찾아주시면 되는데 지금 눈으로 보니까 원광산업 15만 원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눈으로 찾지 마세요. 그냥 여기 위에 있는 잔액을 클릭. 그러면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또 한번 클릭.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야 가장 작은 게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원광산업 15만 원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5월 31일 현재 유동부채의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유동부채는 아무 데서나 찾으셔도 돼요. 이거는 합계잔액 시산표 그 다음에 유동부채니까 어디 가요? 재무상태표. 네, 아무 곳이나 가셔도 됩니다. 자, 볼까요? 엔터 합계잔액 시산표 우리 5월 31일이라 그랬으니까 ESC 눌러서 05월 달로 가볼게요. 그럼 여기에 유동부채의 잔액 그러면 1억 9,784만 6,600원이 나와 있나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금액을 1억 9,784만 6,600원 네, 맞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1억 9,784만 6,600원 맞죠? 네, 이렇게 찾으실 수 있고 자, 여기서 컨트롤 엔터 눌러서 재무상태표로 가볼게요. 재무상태표에 5월인가요 지금? 네, 5월로 들어가셔도 유동부채의 금액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네, 어느 곳에서 찾으시나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당좌예금 출금액이 가장 많은 달 우리 큰 달, 작은 달 물어보면 무조건 어디 가죠? 큰 달, 작은 달 찾아라. 그러면 우린 무조건 총계정 원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총계정 원장.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당좌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자산이죠. 자산은 차변이 증가고 대변이 감소인데 출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출금은 나간 거죠. 그쵸? 그래서 대변을 보셔야 합니다. 큰 달, 작은 달 물어보면 무조건 총계정 원장. 계정 과목은 당좌예금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대변을 보셔야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총계정 원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총계정 원장. 그래서 1월에서 6월. 계정 과목은 당좌 예금, 당좌 예금 한번 더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월에서 6월에 출금. 출금이 가장 많은 달. 그럼 대변이 가장 많은 달. 여기네요. 그쵸? 3월이며 2천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총계정원장 보실 때는 차변을 봐야 하는 건지 대변을 봐야 하는 건지를 잘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가장 큰 달을 물어봤기 때문에 2천만 원에 있는 3월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월에서 6월이라고 했고요. 1월에서 6월 받으러움, 계정 과목은 받으러움, 가장 큰 월과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큰 달, 작은 달 물어보면, 큰 달, 작은 달 물어보면 무조건 어디 가요? 총계정 원장. 네, 큰 달, 작은 달 물어보면 무조건 총계정 원장 가시면 됩니다. 컨트롤 엔터 총계정 원장. 네, 들어가셔서 1월서부터 6월이라고 했으니까 01월에서 엔터, 06월 엔터. 계정 과목 받으러움이니까 110, 110 하면 받으러움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회수한, 이게 엄청 중요한 거네. 그쵸? 회수한 받으러움 대금. 회수한 그랬으니까 받으러움이 어디로 간 거? 대변으로 간 거. 대변의 받으러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1월에서 6월에 대변에 있는 것 중, 그러면 6월 650만 원이 제일 큰 금액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받으러움은 자산이니까 차변이 증가고 대변이 감소해요. 그렇죠? 그런데 회수한 거라 그랬으니까 감소했다. 그래서 대변에 있는 가장 큰, 그래서 6월 65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6월 65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월 말 현재 영업용 건물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6월 말 현재 건물. 그런데 우리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쵸?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을 장부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부가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 장부가를 쉽게 보는 장부는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 자, 그러면 우리 컨트롤 엔터 재무상태표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6월이라 그랬으니까 06월. 그래서 건물의 장부가를 물어봤나요? 그쵸? 건물의 장부금액. 그러면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바로 밑에 있어요. 그 누계액을 뺀 나머지 금액, 이쪽에 있는 이 금액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70만 원이 정답입니다. 770만 원. 자, 이걸 우리가 만약에 합계잔액 시산표 같은 데 가서 보게 되면 06월 현재,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건물의 차변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대변에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이 대변에 있어요. 그래서 얘를 빼주셔야지만 장부가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쉽게 보는 방법이 바로 재무상태표에 가시면,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바로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으면서 옆에 장부가가 표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4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우리 어디로 간다? 일개표, 월개표. 아시겠죠? 그래서 일개표, 월개표에 가셔서 상품 매출액과 매입액은 각각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자, 우리 일개표 갑시다. 일개표 들어가셔서 04 엔터, 06 엔터. 그럼 4월에서 6월까지. 그러면 상품의 매입액은, 매입은 상품이라 나오는 거고 매출은 상품 매출이라 나와요. 여기 밑에. 그렇죠?
그래서 상품은 얼마예요? 930만 원. 그러면 우리 상품 930만 원. 매입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상품 매출의 금액은, 자, 상품 매출은 1억 30만 원.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금액을 찾아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조회 문제는 우리 메인 프로그램에서 이론 답안 작성에 가시게 되면 이론 답안 작성, 창을 다 닫으래요. 창을 다 닫고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여러분들 이론 문제 풀었으면 이론 문제 막 이렇게 답 체크하셨겠죠. 그쵸? 체크하셨을 거고 전체를 다 체크하신 다음에 첫 번째 문제는 6월 650만 원. 여기다가 이렇게 반드시 써주셔야지 돼요. 이걸 안 쓰고 나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770만 원. 그 다음에 상품 매출액은 1억 30만 원. 상품 매입액은 930만 원. 이렇게 반드시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고 닫기, 확인, 그리고 마지막에 답안 저장, USB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회는 상반기 1월에서 6월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은 달의 지출액은, 그래서 큰 달, 작은 달, 이렇게 큰 달, 작은 달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총계정 원장에 가시면 됩니다. 무조건 총계정 원장에 가시면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자, 컨트롤 엔터 눌러서 총계정 원장 1월에서 6월이라 했으니까 01월에서 06월 엔터 치시고 복리후생비는 811번, 811번 이렇게 치시면 1, 2, 3, 4, 5, 6 이렇게 나와요. 절대 잔액 보시는 거 아니에요. 잔액은 누적이니까 가장 많은 달은 비용이니까 차변을 보시는 거고, 보니까 2월인가요? 그쵸? 2월 95만 원이 나왔네요. 그래서 95만 원 정답입니다. 95만 원.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6월 중 발생한 상품 매입 거래는 몇 건이며, 이렇게 건수를 계산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매입 대금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봤네요. 그래서 건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계정별 원장을 조회하셔야지 돼요. 계정별 원장에서 상품을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상품을 6월달로 상품을 조회하시면, 자, 계정별 원장 6월이라고 했나요? 그쵸? 네, 6월. 그러면 06월 엔터, 06월 엔터, 상품 146번 이렇게 상품을 조회를 하면 현금 매입, 외상 매입, 어음 매입 이렇게 매입이 3건이 있네요. 그쵸? 그래서 상품 3건이 있고요. 총 금액은 350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6월 30일 현재 샛별 상사에 지급해야 할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 잔액의 합계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샛별 상사라고 하는 거래처 이름이 나오면, 거래처명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거래처 원장에 가시면 됩니다. 거래처 원장.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컨트롤 엔터 거래처 원장으로 가셔서 6월 30일 현재. 그래서 06월 30일.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그리고 거래처는 F2 눌러서 샛별. 이렇게 찾아주시면 190만 원이 나왔네요. 그쵸? 네. 그래서 첫 번째 외상 매입금 190만 원. 찾아주시면 되겠고,
또 이제 미지급금이니까 계정 과목을 253 미지급금으로 바꿔주시면 260만 원. 260만 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450만 원이 되겠네요. 그쵸? 450만 원. 이렇게 정답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원장에서 하나씩 조회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문제 푸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에 우리 마지막에 이론 문제 답안 저장에 가시면 우리 창을 모두 닫으래요. 네, 창을 모두 닫고 열려있는 창들을 닫고 이론 문제 답안으로 들어가시면 이론 문제 여러분들이 답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조회했던 문제들 있죠. 첫 번째 우리 복리후생비 계산했던 거 95만 원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품 매입 3건에 우리 35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상매입금 미지급금이니까 우리 450만 원을 이렇게 입력을 반드시 여기다가 꼭 해주셔야지만 마지막 조회 문제는 채점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닫고 마지막 USB 저장까지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거래처 시한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거래처 시한상사 이렇게 거래처가 나와 있으면 네, 그냥 거래처 원장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래처 원장 6월 말 현재라 그랬으니까 그냥 06 엔터 06 엔터 그리고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쳐주시고 거래처 시한을 선택하셔도 되고 그냥 엔터 치셔도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한상사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2,670만 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잔액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2,670만 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외상매입금 결제를 위해 지급한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어디로 가면 돼요? 일개표, 월개표. 일개표, 월개표. 계정별 원장을 가셔도 되고 총계정 원장을 가셔도 돼요. 총계정 원장을. 그래서 지금 문제는 외상매입금 지급한 금액을 얼마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총계정 원장, 계정별 원장 아무데나 다 가능합니다. 다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일개표, 월개표에 가셔서 05월서부터 05월까지를 보시면 외상매입금. 그런데 외상매입금 지급한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지급한 금액은 외상매입금 계정은 부채 계정이기 때문에 차변을 보셔야지 돼요. 자,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외상매입금은 부채 계정이니까 대변이 증가 그리고 차변이 감소. 그러면 대변에 증가한다 라는 의미는 외상 매입 시에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외상 매입금이 증가하는 거고 감소한다는 얘기는 외상 매입금을 지급했을 때. 그래서 차변을 보셔야지 돼요. 지금은 지급한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차변을 보셔야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일개표에 차변에 있는 금액을 보시면 505만 원이 정답이 되겠어요. 505만 원이 정답이 되겠고 자, 얘는 우리가 일개표에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총계정 원장에 가서 또 한번 볼게요. 총계정 원장. 그래서 총계정 원장에 마찬가지 5월서부터 5월까지라고 해주셔도 되고 외상매입금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차변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계정별 원장이라는 곳에 들어가셔도 따당 하게 되면 이게 계정별 원장이거든요. 계정별 원장에서 차변의 금액이 이렇게 2건 해서 505만 원. 근데 계정별 원장은 여기에 이제 누계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5월분만 보시려면 월계를 보셔야 5월분을 확인하실 수 있다. 그래서 어디를 가서 찾으셔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3번이에요.
6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중 현금으로 가장 많이 지급한, 현금으로 지급한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일개표, 월개표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6월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06월서부터 06월까지를 보시면 되겠고,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현금으로 가장 많이 지급한 계정 과목,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한 여기 라인에 보시면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해서 기업 업무 추진비 계정 과목과 금액을 체크하라 그랬으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 380만 원입니다. (380만 원) 이렇게 정답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한 나오면 무조건 일개표, 월개표에 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회 3월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이렇게 나오면 현금으로 지급한 나오면 그냥 무조건 어디 가요? 일개표 가셔서 복리후생비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개표, 월개표에 3월이라 그랬으니까 03엔터 치시면 3월 첫째 날부터 끝날까지 이렇게 가겠고요. 복리후생비라 그랬으니까 복리후생비 여기 있네요. 그쵸? 현금으로 지급한 그랬으니까 우리 87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87만 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4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잔액이라 그랬으니까 잔액은 크게 신경 쓰실 거 없으세요. 거래처명과 금액은 얼마인가? 거래처명과 금액. 그럼 거래처 원장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렇죠? 거래처 원장으로 가셔서 4월 말이니까 04엔터 외상매출금 108 거래처는 그냥 엔터 그러면 잔액이 이렇게 나와요. 잔액이 나오는데 가장 많은 거래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잔액을 한 번 클릭하면 오름차순, 또 한 번 클릭하면 내림차순 이렇게 정렬이 돼요. 그러면 제일 큰 값이 꼭대기로 올라오니까 타이상사 3,960만 원이 정답입니다. 네, 자, 그 다음은 2분기 4월에서 6월 기간 보통 예금의 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액을 물어봤어요. 차액은 얼마인가? 전월 2월은 제외한 월 금액으로 조회하고 차액은 양수로 입력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월별로 조회를 하려면 총계정 원장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총계정 원장에 04월부터 06월까지 보통 예금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 그쵸? 4월에 데이터가 없으니까 만약에 4월서부터 4월도 데이터가 있으면 하나, 둘, 셋의 합계를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대변도 합계를 계산하셔서 마이너스를 처리해 주셔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3,175만 원에서 두 개 더 하니까 3,175만 원에서 마이너스 1,276만 5천 원 이렇게 두 개 더 한 거 1,276만 5천 원을 빼주시게 되면 우리는 금액이 1,898만 5천 원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1,898만 5천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총계정 원장이 아니라 계정별 원장이라고 하는 게 또 있거든요. 계정별 원장. 이거는 조금 테크닉이 이제 저처럼 이제 강의를 오래 했거나 이제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은 2분기라는 표현 때문에 분기별로 집계는 또 돼요. 어떻게 하냐? 얘를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계정별 원장이 나와요. 계정별 원장. 대신에 날짜는 다시 4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보통 예금 이렇게 돼 있는데, 4월은 없었으니까 5월에 월계, 6월에 월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합계 옵션이라는 데를 들어가 보면 분기계라는 게 있어요. 분기계 확인. 그러면 이렇게 분기계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럼 계산기를 한 번만 빼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분기계가 나오게 되니까 이런 것도 또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계산하고자 하시면 둘 더해서 둘을 빼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월 말 현재 받으러 온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상호, 거래처의 상호, 그리고 그 받으러움의 잔액, 이렇게 두 개를 답을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래처 나왔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거래처 원자, 거래처 원자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날짜는 3월 말이라고 했으니까 03 엔터, 03 엔터. 받으러움은 110번이니까 혹은 F2 눌러서 받으러움 치셔도 돼요. 그쵸? 네. 거래처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나와야 되니까 엔터, 엔터 치시면 이렇게 두 군데가 나왔네요. 그래서 받으러움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라 그랬으니까 현인상사. 이해가 됐을까요? 그래서 정답은 현인상사, 그리고 금액은 2,100만 원. 이렇게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월 말 현재 자산 총계와 부채 총계의 차액, 자산과 부채의 총계 차액을 물어봤어요. 이건 무조건 재무상태표에 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셔서 2월 달이고요. 2월 달, 2월 말로 들어가셔서 자산 총계, 화면을 아래쪽으로 조금 내리시면 이렇게 자산 총계가 보이실 거예요. 자산 총계. 그러면 자산 총계 마이너스 부채 총계. 자, 그럼 부채의 총계도 여기 나와 있죠. 그쵸? 네. 그래서 부채 총계만큼을 빼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위아래로 자리를 맞춰 볼까요?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금액은 1억 8,430만 원이 나오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1억 8,43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외상 매입금 월말 잔액이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의 차이는 얼마인가? 1월에서 6월 중. 그래서 큰 달, 작은 달 물어보면 무조건 우리는 어디로 간다? 총계정 원장이라는 데로 가시면 됩니다. 총계정 원장. 큰 달, 작은 달 물어보면 뭐 1월에서 6월이라 그랬으니까 1 엔터, 06 엔터.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그러면 이렇게 잔액이 나오는데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가장 많은 달, 가장 큰 달은 여기 4월 4천만 원이 되겠고요. 4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자, 적은 달 찾을게요. 적은 달 어디예요? 2,100만 원이 가장 적은가요? 그렇죠? 여기 위에 2천만 원은 전기 2월이니까. 그래서 1월이 2,100만 원으로 가장 적네요. 자, 그러면 2,100만 원만큼을 빼주시면 1,900만 원만큼이 나올까요? 네, 1,9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 메인 화면에서 여기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라는 데로 들어가시면, 네, 창들을 다 닫아야 돼요. 열려있는 창들을 다 닫고 우리 여기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확인이 가능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는 현인상사 해주시면 되겠고 2,10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1억 8,430만 원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은 얼마예요? 1,900만 원이었죠, 우리 아까. 그쵸? 1,900만 원. 그래서 답안 저장에 우리 1,9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이론 문제 답안 여기다가 체크 다 해주시고 네, 닫기 눌러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답안 저장 눌러주시면 네, 여기까지 문제풀이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알맞은 답을 메뉴에 입력하시오. 상반기 동안 지출된 이자 비용은 모두 얼마인가? 1월부터 6월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어디 간다? 일개표, 월개표에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개표, 월개표에 자 날짜는 1월부터 6월이라고 했어요.
그쵸? 01월에서 06월까지. 그래서 1월에서 6월까지 이자 비용을 찾아가실게요. 이자 비용. 그럼 여기 제일 밑에 이자 비용 있나요? 그래서 이자 비용의 토탈 금액은 165만 원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총계정 원장에 들어가셔서 우리 총계정 원장에 1월부터 6월까지 그래서 이자 비용 치시게 되면 이자 비용 1월에서 6월까지 165만 원입니다. 이렇게도 찾으실 수 있으세요. 아시겠죠? 계정별 원장에 들어가셔도 돼요. 계정별 원장 들어가셔서 그럼 계정별 원장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01월에서 06월까지 이자 비용 그러면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최종 누계에 이렇게 해서 답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냥 우리 1월계표에 가셔서 1월계표에 1월서부터 6월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나오면 무조건 1월계표에 가셔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5만 원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거래처 성지상사. 이렇게 거래처 이름이 나오면 우리 무조건 거래처 원장에 가시면 됩니다. 거래처 원장에 가셔서 6월 말 현재, 그럼 6월부터 6월까지 선급금이라 그랬어요. 계정 과목 선급금. 그래서 131번. 그 다음에 거래처는 성지를 찾으셔도 되고 안 찾으셔도 돼요. 그냥 엔터 치셔도 그냥 성지상사가 나와요. 다른 회사들도 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성지 걸 이렇게 쉽게 찾아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잔액은 260만 원입니다. 여기를 네, 선생님 정확하게요. 네, 그럼 여기 성지 쓰시고 또 FE 성지 쓰시면 성지부터 성지까지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굳이 체크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 한번 볼게요. 외상 매출금 그러면 다시 아예 빠져나갔다가 우리가 다시 거래처 원장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거래처 원장에 가시면 6월부터 6월까지 계정과목 외상 매출금 그냥 엔터 치시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럼 그 중에서 맞는 회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선급금이기 때문에 선급금이 자주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엔터 치시면 성지상사를 쉽게 찾아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그래서 금액은 정답은 260만 원이 되겠고요. 전기말과 비교하여 유동자산의 증가액은 전기말과 비교할 수 있는 거 무조건 재무상태표 가셔야 합니다. 재무상태표 수익 비용인 경우에는 손익계산서. 그래서 지금은 유동자산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재무상태표에 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재무상태표에 6월 말 현재. 그러면 유동자산. 이거는 전기. 여기 있는 건 단기. 그러면 단기의 유동자산 계산기를 한번 꺼내 볼게요. 자, 우리 계산기 꺼내서 여러분들이 금액을 4억 7,125만 1,000원에서 마이너스 1억 6,916만 원 해주시면 3억 209만 1,000원이 나오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3억 209만 1,00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상반기 중에 기업 업무 추진비 중 가장 많이 지출한 월, 큰 달, 작은 달 물어보면 무조건 어디로 가요? 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에 날짜는 1월서부터 6월로 입력하셔도 되고 6월부터 6월 하셔도 되고 상관없으세요. 1월부터 6월까지의 계정 과목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기업 업무 추진비 813번이에요.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 가장 많이 지출한 월 그러면 2월이 되겠네요. 그렇죠? 2월에 152만 원.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답안지에 우리 여기에 보시면 1호 문제 답안 작성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2월에 152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시겠나요?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5월까지의 직원 급여 총 지급액은 얼마인가? 자, 지금 얘는 아무데나 가셔도 돼요. 아무데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총계정 원장 한번 가볼까요? 총계정 원장에 1월부터 5월까지. 그래서 801 급여 쳐보시면 전체 총 2,700만 원입니다. 이렇게가 보이시고요. 합계 잔액 시산표로 갈게요. 합계 잔액 시산표에 05월. 그러면 여기에 가셔서도 급여 총 금액은 2,700만 원입니다. 손익계산서에 가셔도 05월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급여 2,7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비용 계정 과목은 전체 잔액을 물어보면 아무 곳이나 가도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2,700만 원이 정답이 되겠고요. 6월 말 현재 마지막입니다.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어디 가요? 거래처 원장. 거래처 원장. 자, 6월 말 현재라 그랬으니까 얘도 1월서부터 6월을 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으세요. 외상매출금 엔터 치시게 되면 잔액을 클릭 해주시면 다주상사 이렇게 잔액은 4,630만 원. 제일 큰지 작은지 확인을 하시려면 우리가 여기 잔액란을 여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냥 클릭할 때마다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30일 현재 당좌 자산의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이거는 아무데나 가서 찾으셔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일단 재무상태표 한번 가볼게요. 재무상태표에 06월 그러면 당좌 자산 여기에는 2억 4,721만 500원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2억 4,721만 500원 얘가 정답이 되겠고요. 우리는 지금 재무상태표를 봤고요. 그 다음에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셔도 똑같은 금액이 나올 거예요. 합계잔액 시산표 06월 30일 그러면 당좌자산 여기에 보시면 2억 4,741만 5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대변 잔액이 20만 원이 있죠. 그쵸? 그래서 20만 원만큼 뺀 나머지 금액이에요. 뺀 나머지 금액. 그래서 대변에도 잔액이 있으니까 빼주셔야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도 찾을 수 있기는 하지만 조금 불편하네요. 빼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당좌자산 이렇게 물어본 부분은 어디로 간다?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에서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상반기 1월에서 6월 중 광고 선전비,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광고 선전비 중 가장 적은 달의 지출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큰 달, 작은 달을 물어보면 무조건 총계정 원장에 가시면 됩니다. 총계정 원장. 뭐 1월에서 6월이라고 했고요. 광고 선전비 F2 눌러서 광고 선전비 800번대입니다. 그럼 833 한 번 더 써주시면 되겠고. 잔액란은 누적이기 때문에 절대 잔액란은 보시면 안 되는 거고 차변을 보시면 되는데 가장 적은 달은 그랬으니까 3월 달이 가장 적은 것 같네요. 그쵸? 165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6월 말 현재 거래처 유화산업의 외상매출금 받으러 음의 잔액을 각각 순서대로 적으시오 그랬어요. 거래처 이름이 나와 있으면 무조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은 거래처 원장입니다.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시면 되겠고 거래처 원장 6월 말이니까 그냥 06 엔터 치시면 돼요.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108번 뭐 유화산업을 치셔도 되고 아니셔도 됩니다. 그럼 유화산업의 외상매출금은 1,050만 원. 1,050만 원의 외상매출금을 찾아주실 수 있고 그 다음 우리는 받으러움 잔액도 또 찾아주셔야 하기 때문에 받으러움 잔액을 우리 거래처 원장에 여기를 받으러움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 유화산업의 받으러움 잔액은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0만 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에 마지막 이론 답안 작성 있는 대로 가보시면 창을 다 닫아야 해요. 창을 닫고
그리고 이론 답안 작성에 가시면 이론 답 쓰시고 그 다음에 외상매 추금 잔액 받으러 옴 잔액 이렇게 금액을 쓰실 수 있는 란이 있죠. 여기다가 마지막 조회 문제의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고 반드시 USB 저장해 주셔야지만 채점이 됩니다.